중국이 1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넘지 못한 벽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만 1000명이 넘게 투입됐지만 끝내 양산 문턱을 넘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세계 최초로 뚫은 기업으로 삼성 SD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 CATL의 최고 경영자가 2024년 공개석상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비실용적이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요타 역시 28년 동안 이 기술에 매달렸지만 아직 확실한 결실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양산을 눈앞에 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가 공개한 수치부터 눈에 띕니다. 에너지 밀도 500W10K, 부피당 밀도 900W10채라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최고급 배터리보다 에너지를 20%에서 50%더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다시 대전까지 올라올 정도의 주행거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지점은 충전 시간입니다. 9분이면 배터리가 거의 가득 찹니다. 여기에 수명은 20년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교체할 시점이 와도 배터리는 여전히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현장에서도 이런 기대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SDI 부스 앞에는 신기술을 직접 확인하려는 관람객이 몰렸고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삼성 SDI가 처음 공개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었습니다. 외국인 참관객들까지 길게 줄을 서서 이 샘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샘플은 단순한 전시용 모형이 아니라 수원연구소 S라인이라는 실제 파일럿 라인에서 나온 시제품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BMW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10월 삼성 SDI와 BMW 그리고 미국의 솔리드파워는 미넨에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차량에 탑재해 도로에서 성능을 검증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용 문서가 아니라 실차 검증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독일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기술력을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024년 CATL의 수장 로빈 잭은 인터뷰에서 전고체는 비실용적이고 위험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오히려 중국 업계가 이 분야에서 겪고 있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0년 넘게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도 양산 근처까지 가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뒤인 2025년 11월, 그는 이제 4분 능선은 넘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는 삼성의 기술 진전이 중국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긴장감을 안겼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이후 중국은 CATL과 BYD 같은 주요 기업을 모아 전고체 혁신 플랫폼 캐시프를 서둘러 출범시켰고 창립식에서는 칭화대 교수조차 전고체 기술이 중국 배터리 산업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의 핵심 인사들까지 위기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특허수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28년 넘게 이 기술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일정만 놓고 보면 삼성 SDI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5년 배터리 공장 착공을 연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2033년에는 약 4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3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누가 이 시장의 초기에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조 원의 판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기술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연구진이 도전하고도 번번이 벽에 막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덴드라이트 문제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리튬이온이 음극 쪽에 불규칙하게 쌓이면서 나뭇가지처럼 뾰족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배터리 내부를 찌르며 합선과 화재, 수명 저하를 유발합니다. 마치 겨울철 수도관 안에 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얼어붙어 결국 파이프를 터뜨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뚫으면 배터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면 저항입니다. 액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자연스럽게 채우지만 고체와 고체는 맞닿는 순간 미세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벽돌 두 개를 맞댔을 때 사이에 빈틈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틈 때문에 리튬이온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출력과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팀이 더 좋은 고체 소재를 찾으려 애썼지만 삼성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대목이 삼성의 전략에서 가장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2020년 3월 삼성전자종합기술원의 이용건 박사팀은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음극의 리튬 금속을 직접 쓰는 대신 머리카락 두께의 15분의 1 수준인 탄소 복합층을 매우 얇게 형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구조에서는 충전 시 리튬 이온이 스스로 균일한 리튬 금속층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음극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른바 무음극 기술입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음극이 차지하던 공간을 비워 에너지 저장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너지 밀도가 크게 높아지고 은 나노 입자가 리튬이 고르게 정렬되도록 도와 덴드라이트 문제까지 동시에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초정밀 구조를 실제 제조 공정으로 어떻게 구현했느냐는 점입니다. 5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층을 오차없이 균일하게 올리는 작업은 일반적인 배터리 제조 수준을 넘어서는 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삼성의 강점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반도체에서 축적한 특수 증착 기술과 나노 단위 정밀 제어 노하우가 없었다면 이 배터리는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규모 양산하는 그룹은 사실상 삼성뿐입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 SDI가 이를 양산으로 연결하는 투트랙 구조는 쉽게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입니다. CATL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도요타가 특허를 쌓아도 이 그룹 차원의 시너지는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첫 시장이 전기차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용으로 먼저 내세운 데에는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탑재량이 많아 가격 부담이 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30분의 1 수준의 배터리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비중이 낮아지면 비싼 전고체 배터리를 써도 전체 원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규모에서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에도 적합한 시장입니다. 더 큰 기회는 방산 분야에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먼저 대규모로 채택될 분야가 전기차가 아니라 군사 로봇이나 무인기 같은 방산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방산 시장은 가격보다 성능과 생존성이 우선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밀 부품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에서 배터리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도 화재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실전 환경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 SDI의 전략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로봇과 방산 시장에서 먼저 양산 경험을 쌓고 가격을 낮춘 뒤 마지막에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작은 틈새 시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점차 더 큰 시장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테슬라가 고가 스포츠카인 로드스터에서 출발해 결국 모델 3 같은 대중차 시장으로 확장했던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압박이 강해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비중국 배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까지 맞물리면 삼성 SDI에는 기술과 외부 환경이 동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는 경우입니다. 전제 조건은 2027년 양산이 계획대로 시작되고 생산 수율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점에 대량 생산만 성공한다면 로봇과 방산 시장을 먼저 장악한 뒤 2030년 전후 전기차 시장에서도 CATL의 지위를 흔드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의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LCD 시장은 일본의 샤프와 소니가 주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LCD에 머무르지 않고 OLED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기존 LCD 수익에 안주하며 OLED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OLED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고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ATL은 현재 LFP 배터리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어 전고체에 전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 SDI는 현 세대의 최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세대 기술에 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를 핵심은 2027년 양산 수율입니다. 실험실의 성공이 거대한 공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추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우입니다. CATL이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고체 소량 생산에 성공한 뒤 중국 특유의 물량 공세로 가격을 낮추면 삼성도 고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역사에서도 인텔이 14나노 공정에 안주하는 사이 TSMC가 빠르게 따라붙으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최첨단 공정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역시 반도체급 나노 공정이라면 중국의 추격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결국 캐시프가 삼성의 반도체 노하우를 우회할 다른 기술 경로를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원자재 문제입니다.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에는 핵심층의 은이 사용되며 전기차 한 대당 약 1kg의 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1년 사이인 가격이 130% 넘게 상승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원재료 가격 불안은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늦출 수 있는 변수입니다. 비슷한 일은 리튬이온 배터리 초창기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코발트 가격 급등은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발트 비중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하이니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전고체 역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은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 개발이 빨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로봇과 방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초기 가격이 오히려 가격 민감도가 낮은 방산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고체 배터리의 첫 전성기는 도로 위가 아니라 전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24시간 가까이 가동되며 배터리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충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충전 속도와 수명은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본격화되면 배터리 소모량 기준으로 로봇 시장이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미래를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2027년 로봇과 방산 시장에서 시작해 2030년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겠지만 삼성이 가진 원천 기술의 장벽이 높아 최소 2-3년의 선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연구실 성공과 공장 양산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파일럿 생산의 성공이 곧 대규모 양산 성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제품 몇 개를 만드는 것과 수백만 개를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난제입니다. 현대차 관계자조차 전고체 배터리의 실질적인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보수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산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치면 삼성의 로드맵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 SDI는 수원 파일럿 라인을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BMW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MW 엔지니어들이 직접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중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불가능해 보이던 분야를 단기간에 뒤집은 사례가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LFP 배터리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배터리 혁신 플랫폼인 CAESIP와 그 주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면 삼성에게도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고체 기술은 과거의 대량 생산형 산업과 다르게 반도체급 미세 공정 난도를 요구합니다. LFP처럼 기술 장벽이 낮은 분야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돈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도요타의 잠재력입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고 일본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데미스코상과 같은 파트너와 손잡고 전해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2027년 또는 2028년에
도요타가 양산에 성공하면 삼성 SDI와 일본 기업 간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요타는 이미 배터리 공장 착공을 한 차례 미뤘고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의지도 삼성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허가 많다는 사실이 실제 양산 경쟁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산 과정의 변수, 중국과 일본의 추격, 원자재 가격 불안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앞선 위치에서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 삼성 SDI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동시에 가진 거의 유일한 그룹의 시너지가 30년 난제를 돌파하는 열쇠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하려던 배터리 문제의 답이 결국 반도체 공정에 있었고 그 교차점에 삼성이 서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심장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기차는 물론 각종 전자기기와 로봇, 방산체계의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충전 시간과 안전성, 수명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달라지는 만큼 이 기술은 단순한 배터리 개선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삼성 SDI가 서 있을 가능성은 지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